당신 그 여자랑 모텔 갔어? 학부모 상담이라니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날 밤 제 안에서 무너진 건 유리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의 택시 앱에는 최근 이용지 모텔이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웃고 있는 제 친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수민.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제 삶을 부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폰을 덮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평온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랑보다 더 아픈 믿음의 무너짐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거짓에 흔들린 적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마음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당신, 그 여자랑 모텔 갔지? 학부모 상담이라니까.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날 밤 제 안에서 무너진 건 유리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사라지고 조용한 집안의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담담한 눈빛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 택시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늘 보던 회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이용지 모텔 그 아래엔 도착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10시 38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었습니다. 이상하다. 실수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주소를 잘못 눌렀겠지, 아니면 누군가의 예약이 섞였겠지. 스스로를 수십 번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웃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사람이 점점 모르는 얼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깟 향수 냄새가 뭐 어때서?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 꽃잎이 타는 듯한 짙은 냄새는 제가 알던 세상의 온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옷을 세탁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향기 속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피로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웃던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심은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늦을 수도 있어. 회의예요? 응, 학부모 상담이 하나 더 잡혔어. 어디서 하는데요? 커피숍에서. 왜? 그의 대답은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이 더 무서웠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며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약속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었어. 그는 그 말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쓰디쓴 맛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수십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모텔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그 숨결이 제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정아, 점심 먹었어? 네. 그래, 너무 생각하지 마. 피곤해 보여.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저는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차 안을 정리하다가 작은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카페 결제자 한기석 오후 9시 12분. 그 시간에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딱, 딱, 딱. 그 리듬이 제 심장과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한때는 남편의 미소에 안도했고 그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 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이 맛있네. 네. 왜 그렇게 무표정이야? 피곤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은 의심에 빠지면 끝이 없어.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끝이 없다고요? 그 끝을 만든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멈추라 말하나요? 밤이 깊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미세한 소음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폭발처럼 요란하지 않다는 걸요. 그건 천천히, 조용히 사람의 마음 속에서 뼈처럼 금이 가득 찾아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남은 모텔이라는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지워도 사라지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말이 적고 하지만 묘하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이 사람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믿음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의 기억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결혼식 날 손을 맞잡고 다짐하던 순간 그 손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약속의 손이었지만 이제는 거짓을 감춘 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 밖 하늘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 죄책감도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멎었습니다. 대신 냉기가 제 몸을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 조금씩 하루 한 조각씩 깎여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폰을 덮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평온이었으니까요.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 마음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의심은 오해일 뿐이라고, 믿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자라납니다. 보지 않아도 아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눈과 귀가 뒤늦게 따라붙을 뿐입니다. 수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근처에 왔어. 잠깐 들러도 돼? 그래 와. 제 목소리는 평온하게 들렸지만 손끝은 얼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이 열리자 수민의 미소가 햇살처럼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제 곁을 지킨 얼굴이었습니다. 기쁜 날에도 쓰러지고 싶던 날에도 늘 함께 웃어주던 친구의 얼굴.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미소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기석 씨 요즘 살 빠졌던데? 뭘 시작했나 봐. 그녀의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지만 입술은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네. 몰라.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 텐데. 수미는 싱긋 웃으며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손끝에 얇은 향이 따라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 제가 셔츠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닮은 향이었습니다. 거실의 사진액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웃는 사진. 저는 무심코 사진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고맙긴.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잔잔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잡아채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향은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엌 문턱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느린 소리 틈으로 제 심장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수민 왔었어. 그래, 나한테 연락 안 하던데. 가끔 올 수도 있지. 그렇지. 가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켰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서 동그랗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일정표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볼펜 자국이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수민 미팅, 오후 4시. 짧은 문장 하나가 방 안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지도 못하고 그대로 되돌려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를 다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요? 학부모 한 분. 이름이 혹시 수민이에요? 그래. 왜? 숨이 막혔습니다. 목 뒤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은정, 요즘 너 이상해. 나한테 왜 자꾸 따져 묻는 느낌이야?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해. 힘들다.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갈 때 그에게서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잠깐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제 내장은 천천히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아, 응, 무슨 일 있어? 요즘 기석 씨랑 자주 만나? 가끔. 일 때문에. 나한테 말해도 되잖아. 왜? 보고해야 해? 그녀는 웃었습니다. 목소리 깊은 곳에서 작은 도끼가 번쩍였습니다. 은정아, 이제야 알았네. 넌 늘 뒤늦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 말이 귓속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넌 늘 뒤늦어. 그 말은 칼날이었고 제 안의 한 구석을 정확히 베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차 조수석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안에는 흰 영수증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생일 때 카드를 써주던, 출산 때 손을 잡아주던, 힘들 때 초인종을 눌러오던 그 친구의 글씨, 수민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야 괜찮은 거야. 말 좀 해. 말하면 듣나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식탁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저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붕괴가 서로의 손을 잡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기억은 훤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처음 수민을 만났던 날, 대학 앞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20살의 우리. 장마철 비냄새, 젖은 머리칼, 물기를 머금은 웃음. 20살의 믿음은 의심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월을 건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민을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제 옆에서 부케를 받던 그녀를,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약국을 띄워주던 그녀를, 제 가난한 시절을 함께 버텨준 그녀를. 그러나 믿음이 칼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던 사람에게만 가능한 상처. 그 칼은 멀리 던져져 오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손에서, 가장 익숙한 체온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 칼 끝에 볼을 갖다 대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나의 오랜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고. 다음 날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잠깐 볼까? 손끝이 굳었습니다. 저는 답을 늦게 보냈습니다. 시간 될지 모르겠어. 그녀는 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나 혼자 커피 마실게. 기석 씨는 온다니까. 그 문자에 제 시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방의 천천한 소음이 제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시계의 느린 발걸음, 냉장고의 낮은 숨.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인정하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일부러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서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녀오세요. 늦지 않을게. 그가 신발을 신는 사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끈을 조이며 말없이 내리는 눈꺼풀. 오랜 시간 제게 안정을 주던 그 차분한 동작들이 그날은 믿음직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함이 낯설어지는 순간 삶은 뒤집어집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저는 집안의 불을 반만 켰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란히 서 있는 거실에서 저는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가끔 진동으로 작게 떨렸습니다. 광고 메시지, 택배 안내, 아무 상관없는 소식들. 정작 들어야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듣지 않겠다고, 아직은 모른 척 하겠다고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빛이 발코니 난간에 얇게 걸렸습니다. 그 빛 아래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믿음을 잃는 순간 자신도 함께 잃게 될까 두려워 멈춰 서 있었을 뿐이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려고 의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질문은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12시를 조금 넘긴 시각,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버튼 소리가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상담이 길었어. 그렇군요. 그는 제 눈을 짧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 저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눈 같았습니다. 그는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물의 온도가 제 안쪽으로 내려가며 철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 왜 이 시간까지 앉아? 잠이 안 와서요.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덜미에서 낯선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얇고 달콤한 향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식탁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수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돼? 돼. 내가 먼저 부르다니 웬일이야.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오래 앉던 카페가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곳에서는 제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공간이라야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의 의자는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수미는 제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래 보여? 응. 나 걱정돼. 그래서 묻는 건데 요즘 기석 씨랑 일 말고 따로 만난 적 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아, 그럴 리가 있니? 그럴 리가 없는 이유를 말해줄래? 그럴 필요가 있어? 그녀는 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도 알잖아.
난 내 친구야. 그래서 묻는 거야. 그럼 묻지 말지. 믿으면 되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함 속에서 작은 균열을 보았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지만 숨기려는 사람의 말에는 딱딱한 경직이 있습니다. 그 경직이 제 귀에 부딪혔습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해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을 위해서. 우리 둘, 우정 말이야. 우정이라.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정아, 넌 참 착하다. 착한 게 잘못이야? 때로는.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문자에서 네 글씨 봤어. 오늘도 고마웠어요. 그거 너지? 그래. 내가 썼어. 누구에게? 은정아.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넌 늘 뒤늦어. 그 말은 고요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끝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컵에 담긴 물이 흔들렸습니다. 제 눈동자에 삼켜진 작은 파문이 다시 제 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게 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침묵은 때로 고백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바람은 아무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코끝을 문질렀습니다. 어제의 향, 오늘의 향, 그 모든 냄새가 한데 엉킨 듯 했습니다.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처럼, 낙인처럼 가느다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그래요.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그럼 라면 끓일까? 네. 그는 주방에서 익숙한 동작으로 냄비를 꺼내고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뒤에 서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선, 손목의 각도, 물을 붓고 불을 조절하는 리듬. 언젠가 이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익숙함이 낯설었습니다. 낯익음이 낯설어지는 것, 그 변화 속도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은정, 왜 그래? 뭘 그렇게 봐? 아무것도 아닌 표정이 아니야. 표정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그는 젓가락을 들다 멈추었습니다. 저는 라면이 익어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거실까지 흘렀습니다. 배고픔과 슬픔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비워지는 느낌이 똑같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정아, 제발 그만해. 무엇을요? 의심을. 의심에 빠지면 사람이 망가져. 망가뜨린 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때도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의 높낮이에서 그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마음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밤,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이마를 살짝 대보았습니다. 차가움이 안쪽으로 침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너는 무엇을 잃고 있니? 답은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의심한 게 죄일까? 속은 게 죄일까? 내가 눈을 감은 게 잘못일까? 아니면 너무 늦게 눈을 뜬 게 잘못일까? 질문들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도 고마웠어.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글씨의 간격, 붙는 호흡, 마침표의 자리. 사람은 가까워지면 서로의 박자를 닮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지워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냄새처럼, 흔적처럼, 그림자처럼. 아침이 밝자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손바닥을 얹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보거나 평온을 가장하거나 둘 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삶을 부수고 다른 하나는 내 안을 부쉈습니다. 선택은 결국 무엇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킬 것인가. 점심시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조금 늦어. 알겠어요. 짧은 대화가 끝났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집, 같은 식탁. 그러나 서로의 중심에서 아주 멀리.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다른 길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해질 무렵 하늘은 오래된 흉터처럼 붉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빛이 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빛은 사라졌고 어둠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낮의 끝이 밤의 시작인 것처럼 믿음의 끝은 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과 끝은 서로의 문지방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문득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봉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수증 한 장과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수월했어요. 글씨는 깨끗했고 모서리는 가지런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접었습니다. 접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쓰레기통 옆에 봉투를 세워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끝내지 못한 증거가 사람을 하루 더 버티게 합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짧게 마주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네. 그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제게 말했습니다. 은정 믿어.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믿어라는 두 글자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깃털처럼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맞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말과 무거운 가슴 사이에서 숨이 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의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 하나를 닫았습니다. 오래 버티고 버티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은데 울림은 길었습니다. 닫힘의 울림은 열림의 울림보다 깊습니다. 저는 그 깊이를 끝까지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낯설어졌다는 것을, 믿음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낯설미 곧 제 삶을 무너뜨릴 증거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낯설문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집을 비웠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몸이 있었지만 마음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해야 할 일들은 손끝에서 자동으로 움직였고 생각은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 되었습니다. 믿음, 의심, 부정, 자책. 4개의 낱말이 사각형을 그리며 하루를 가두었습니다. 그 사각형의 모서리마다 수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 지유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괜찮아. 엄마 표정이 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지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그 체온이 제 심장을 잠깐 데웠습니다. 그러나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짐을 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공기는 변했고 아이는 그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손편지와 사진, 영수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이 쓴 편지가 보였습니다. 은정아, 너는 내가 가진 행운이야. 신혼 초 생활비가 모자라던 날, 수민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제게 미역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힘든 날은 지나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언니 할게. 저는 울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고마움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녀의 생일에 저는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 동생 할게. 그때의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는 달이었습니다. 다리가 부서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단체 채팅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학부모 모임. 스쳐 지나가는 말들 속에서 수민의 이름이 몇 번이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담 도움받았어요. 고마워요. 수민이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 웃음은 반짝거렸습니다. 빛나는 것들은 먼 데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이 부십니다. 저는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밝은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밝아져서 어둠을 길게 끌어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 학교 앞을 지났습니다. 약속은 없었지만 발길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문 옆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이었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저는 차의 그림자 옆에 서서 복도를 보았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거리. 가까운 것과 너무 가까운 것의 차이는 보는 사람의 눈이 먼저 압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곧장 정문을 빠져나와
차를 향했습니다.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 그림자만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느낀 것은 분노보다 슬픔이었습니다. 분노는 금세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슬픔은 오래 남습니다. 슬픔은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천히 번집니다. 그 번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그냥 동네. 친구는 안 만나고? 응. 수미는?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너무 편하게 나왔습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입천장은 그 이름을 위해 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한테 그 이름을 그렇게 쉽게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별 뜻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고 그 평화는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문장을 적었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찾기 전에 사람을 파괴한다. 그러나 증거가 나오면 이미 한 사람은 무너져 있다. 그러니 증거를 얻는 일이 꼭 승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글자는 제 마음보다 먼저 울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자리에 제 밤이 번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묻지 않겠다고, 확인하겠다고. 말은 바람이고 기록은 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무게를 견뎌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을 모으는 일은 동시에 자신을 짓누르는 일이라는 것을.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있어. 상담 하나. 어디서요? 학원 근처. 학원 근처 어디요? 그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수민 카페 앞.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지 않는다는 듯 그저 하나의 사실을 꺼내 보여주는 사람처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잦아들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는 오래 앉던 카페의 창가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천의 원이 유리 위를 둥글게 돌았습니다. 둥근 움직임을 바라보는 동안 제 마음 안에서는 각진 생각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정아, 오늘 올 거야? 아니. 왜? 그냥. 오늘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보자. 그래, 알겠어. 그녀는 쉽게 물러났습니다. 쉽게 물러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쪽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컵을 잡은 손을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둥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동자의 가장자리가 붉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립밤을 꺼냈습니다. 입술을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내고 때로는 말로 상처를 덮습니다. 말이 상처를 덮을 때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덮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나를 속이고 있는가? 밤 8시가 조금 넘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 너머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아, 있어? 무슨 일이야? 지나가다가 잠깐. 늦었어. 문만 열어줘. 얼굴만 볼게.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은 생각해 볼게. 그래. 잘 자.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제 심장은 높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지만 문은 열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턱은 지켜도 마음턱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둘이 동시에 낯설어졌다는 것을. 낯설문 방 안의 공기처럼 소리 없이 들어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예고했습니다. 낯설미 증거로 변하는 날, 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 낯설문 곧 제 삶을 무너뜨릴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치고 나가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는다. 오늘은 본다. 오늘은 기록한다. 해가 기울 때까지 저는 집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전자 끓는 소리, 대문 스프링의 숨, 엘리베이터가 층을 지날 때마다 내는 낮은 울림. 모든 소리가 저를 같은 방향으로 밀었습니다. 보아라, 눈을 감지 말아라. 저녁 무렵 창밖 골목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문자는 짧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누구인지 아는 단계, 이름을 적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는 단계. 그 친밀함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마주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어. 네. 밥 먹었어? 아직이요. 라면 끓일까? 됐어요. 그래. 그는 씻으러 갔고 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나무결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결마다 우리 둘의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위로 얇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먼지는 가볍지만 오래 두면 무게가 됩니다. 오늘의 먼지는 내일의 짐이 됩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먼지를 쓸어 모았습니다. 송금 사이로 고운 가루가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맑음은 때로 잔인합니다.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수민 카페 앞은 따뜻했나요?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했어. 그렇군요. 은정아. 네. 믿어. 그 두 글자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안에서 다른 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그러나 아직 아니었다. 끝내는 일은 시작보다 어렵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기로 했습니다. 말은 바람이고 본 것은 돌입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돌은 남습니다. 저는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남아서 증언하기로, 제 삶의 목격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또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흐릿한 실내 불빛, 테이블 위 얇은 유리잔, 그리고 반쯤 접힌 영수증. 영수증 위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10분. 그 아래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본 이름. 제 심장은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확대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 속에서도 글자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보았다. 그 순간 저는 또렷하게 알았습니다. 낯설문 끝났고 이제부터는 증거의 시간이라는 것을. 증거는 냄새가 아니라 글자이고 느낌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이 곧 제 삶을 산산이 부수리라는 것을. 그날 밤 제 안에 마지막 평온이 꺼졌습니다. 거짓말은 냄새로 남습니다. 말은 잊히고 표정은 바뀌지만 냄새만은 정직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빨래통에서 꺼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꽃향기와 바닐라, 그리고 낯선 금속성의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제 폐로 들어왔고 그 순간 머릿속에 수민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이 향 어때? 묻던 날 저는 그냥 향수병을 건네받고 괜찮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향이 지금 내 손끝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기석 씨, 요즘 향수 바꿨어요? 무슨 소리야? 향수는 무슨 향수야? 옷에서 향이 나요. 세제 바꿨어. 광고에서 보니까 좋다길래. 어떤 세제요? 몰라. 그냥 수민이 추천해줬어. 그 말 한 줄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세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말보다 빨리 퍼집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냄새는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기 앞에 앉았습니다. 세제통을 열어 향을 맡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건 제가 몇 주 전 수민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향, 같은 농도. 그녀는 웃으며 이거 요즘 유행이야. 향이 오래 남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향은 정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주방 안의 공기가 점점 조여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그래, 수민이 대신 상담 봐줘서 빨리 끝났어.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가 말할 때마다 제 안에서 공기가 식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간이 딱 맞네. 그래요. 얼굴이 왜 그래? 요즘 계속 그 표정이야. 그냥 피곤해서요. 은정아, 내가 뭘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표정은 다정했고 다정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변했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냄새가 달라졌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웃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냄새? 너 참 요즘 감정이 예민하네. 냄새는 속이지 않아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냄새 안 나지?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그 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마치 제 몸속에 새겨진 문장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향수 전문점 결제자 한기석, 날짜는 일주일 전, 시간은 오후 4시. 그 시간에 그는 회사 회의 중이라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시간, 이름, 표정,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향수 뭐 써? 그때 말한 그거. 남편이 그 향수 냄새를 묻혀왔어요. 아, 우연이네. 나도 그 세제랑 향수 같이 쓰거든. 같이요? 응. 섞이면 더 오래가. 그 향은 혼자선 안 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잔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을 한 벌씩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물이 차오르며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거품 사이로 냄새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세탁기 안은 하얗게 일었지만 제 마음은 시커멓게 무너졌습니다. 은정,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빨래 돌리고 있어요. 이 밤에 냄새가 지워지지 않아서요. 무슨 냄새? 당신 냄새요.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문 닫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탁기 앞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회전하는 물소리 속에서 제 마음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새벽 3시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직 젖은 옷 사이에서 그 향이 났습니다. 아무리 헹궈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그건 세제의 향이 아니라 배신의 냄새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을지도 몰라. 알겠어요. 너무 늦으면 자. 네. 그는 늘 하던 말투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갔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민 프로젝트 제안서그 제목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석 오빠 검토용. 그 글씨는 수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었습니다. 오빠라는 두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수민이었습니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 웃는 얼굴의 각도, 둘의 손이 컵을 스칠 때의 타이밍까지 그 모든 게 한편의 연습된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녀의 손등에 묻은 크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짧은 손짓이 제 시야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하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면 울음보다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웃음 뒤엔 침묵이 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안의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 심장소리, 그리고 깨지는 소리.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소파도 테이블도 벽의 그림도 어딘가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그 기울어진 공간 속에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늦었네. 응, 회식이 길었어. 그는 웃으며 옷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죄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 향수 어디서 났어요? 말했잖아. 수민이 추천해줬다고. 직접 사준 건 아니고. 무슨 소리야? 은정,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냄새예요. 냄새가 뭘 증명해? 모든 걸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서로의 숨만 들렸습니다. 그 숨 사이로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의심은 끝났고 이제는 확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향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향수의 이름은 메모리. 수민이 늘 쓰던 향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다른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도 냄새처럼 남는다는 것을,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스며나온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향수를 버렸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깨진 병 조각 위로 달빛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냄새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몰랐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자리엔 더 깊은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진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폭발하지도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익숙한 시간 속에 스며듭니다. 그날 아침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학교 말고 외부 상담이 있어. 어디서요? 수민 카페 근처.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의 일부처럼, 아침 인사 뒤에 붙는 습관처럼. 그럼 다녀오세요. 그래, 저녁 먹고 들어올게. 그가 신발을 신는 동안 저는
그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지만 이젠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의 냄새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제 마음도 그와 함께 식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영수증과 메모, 문자 캡처, 그리고 그들의 대화 흔적이 담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모두를 모아놓으니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완벽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기석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은정이 모르게 조심해야 해요. 그 향수, 당신한테 더 어울려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배신은 길게 쓰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간결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암호는 지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아이 이름 뒤에 숫자. 사람은 버릇처럼 거짓도 같은 패턴으로 감춥니다. 메일함 안에는 수민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문장들은 겉보기엔 단순한 업무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이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의 조각. 집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열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길게 늘어진 거리, 남편의 그림자가 수민의 어깨 위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선, 그녀의 머리 모양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각도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냉정이 한자리에 섞인 얼굴. 그 얼굴이 바로 저였습니다. 보았어요. 그 말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 자신에게 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외면하던 눈이 드디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주방의 시계만이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괜찮아요. 어둡게 보고 싶은 날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야? 오늘은 당신 얼굴을 밝게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모든 걸 읽었습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 역시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이제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은정, 그만하자. 뭐려? 이런 의심 아니에요. 기록이에요. 무슨 기록? 거짓의 기록. 은정,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기록이라 적힌 표지. 그 안에는 날짜별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월 12일 향기, 2월 4일 수민 카페,
2월 10일 영수증, 3월 1일 사진.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썼습니다. 끝을 준비하자. 다음 날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오지 말아요.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 문장에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가 모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면 감각이 무뎌지듯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면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계산만 남습니다. 남편이 문을 나설 때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요? 모르겠어. 회식이라 늦을 수도. 그래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작게 담겼습니다. 저녁,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제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기억의 냄새, 거짓의 목소리, 그리고 끝을 향한 시간의 소리. 그날 밤 9시 40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응.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이제 다 잊어. 무엇을? 그냥 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수민아. 응? 내가 다 봤어. 그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이 너무 길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진, 향수, 메일, 영수증. 은정, 그건 오해야. 오해라면 내 앞에서 설명해. 지금은 아니야. 언제든 좋아. 난 준비돼 있으니까. 은정아, 제발 그러지 마. 제발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터질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나를 대신해 말하게 하자. 밤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눌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자. 그래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 위의 파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적힌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수민. 사진 지워요. 부탁이에요. 그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지 않을게. 당신들이 지운 건 나니까.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모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향, 거짓의 향, 그리고 복수의 냄새까지. 그 냄새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끝에는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새로 한 줄을 썼습니다. 내일 10시.
모든 걸 끝내러 간다. 그때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용했고 냉정했고 이상할 만큼 깨끗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처럼.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복이 아니라 증명이라는 것을. 사랑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라 진실 하나로 끝을 맺겠다는 결심. 그날 밤의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유리창 위로 그 빛이 반사되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증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냄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진실의 냄새가 남았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배신의 시간입니다. 모든 소리가 잠들고 마음만 깨어있는 시간. 그날 새벽 저는 그 고요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자. 테이블 위에는 하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날짜별 메모, 영수증, 사진, 녹음 파일.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 하늘이 밝아오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새로 시작되는 소리인데 내겐 무너짐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엔 차가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어디가? 일 보러요. 무슨 일? 긴 이야기예요. 오늘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시선이 이미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도 무너질 거예요.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창 안쪽으로 수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래된 그림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미소의 색깔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죄의 색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 오랜만이야. 여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연락했으면 피했을까봐.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묻고 싶어서 왔어. 왜 그랬어? 무슨 소리야? 왜 내 인생을 망가뜨렸냐고.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대신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네. 기석 씨, 그만해요.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게 그만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끝났잖아. 끝난 건 나예요. 당신들은 아직 안 끝났죠. 저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예요. 당신들이 한 말, 한 행동, 한 거짓. 은정,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 짓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거짓말이 쌓이면 증거가 되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은정,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 아니었어. 그럼 왜 그랬어? 외로웠어. 내가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었어. 그게 사람의 이유야? 그때는 그게 이유였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벌 받는 중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무섭지? 하지만 나는 더 무서운 걸 이겨냈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그만하자. 다 내 잘못이야. 그래요. 맞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하지만 더 큰 잘못은 뭐게요? 그녀를 내 옆에 있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기석 씨가 먼저였어. 그 말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 사실이니까. 그래, 그럼 증명해. 저는 파일 속 녹음기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정 몰래 만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들킬 리 없어. 그 여자는 모를 거야. 세상 순진하잖아. 짧은 웃음소리가 섞인 그 녹음 음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은정, 제발. 제발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그녀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줘. 부탁이야. 용서는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너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정, 나도 미쳤던 거야. 맞아요. 미쳤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에 미친 거예요.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정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녹음기를 끄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무너지는 걸 내가 더 이상 봐줄 이유는 없어요. 그럼 정말 끝내자는 거야? 끝내자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거예요. 뭘? 당신들이 나한테 한 걸 그대로. 그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밖에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흘렀습니다. 그 김 속에 남편의 얼굴, 친구의 웃음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울지 않았는데? 거울에 눈이 빨갰어요. 그래, 그럼 울었나 보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응, 조금. 또 화해할 거죠? 이번엔 아니야. 그럼 이혼해요? 응. 그럼 나랑만 살아? 그래, 우리 둘이 살자.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커서 아빠보다 멋진 사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눈물이 함께 섞여 나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지우가 잠든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웠습니다. 잉크가 녹아내리고 사진이 구겨졌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태운 종이 냄새가 흘러나갔습니다. 모든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향, 친구의 향, 거짓의 향. 대신 새벽 공기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다시 살아야겠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늘 끝에서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눈가를 스쳤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은정. 한동안 낯설었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무너진 이름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우가 남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엄마, 나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엄마 닮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남은 건 조용한 잔해뿐이었습니다. 친구도 남편도 사랑도 제 곁에 없지만 거짓 없는 수많아만은 남았습니다. 지우는 지금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더군요. 엄마, 나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강해서 엄마 닮고 싶어요.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친구는 멀리 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 없는 하루를 살고 있지만 적어도 제 마음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람이 무너지는 건 외도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잃고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무너집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이름도 친구의 얼굴도 버렸습니다. 남은 건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저는 아직 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당신의 밤에도 다시 한 줄의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